네, 반갑습니다. 과거 입학한 걸 매우 축하드리고, 근데 입학했다고 모든 게 끝은 아니죠. 소율 혹시 하이탑 가져왔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 꺼내주십시오. 미리 온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 작년, 아직은 작년이라 좀 이상했지만 어쨌든 2022년도 여러분들 한 해 선배들이 1학기 중간고사를 쳤던 인천과고 기출문제를 드려봤습니다. 한번 봐보니까 어때요? 풀만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과제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나왔습니다. 이게 쉽게 나온 겁니다. 쭉 서술하라 뭐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양이 적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입학하게 되면 1학기 중간고사로서 화학 1과 화학 2가 쳐야 되는데 이제 화1이 이 베이스가 됩니다만은 화투가 살짝 가미됩니다. 문제 여러분들이 화1 모의고사를 고3 모의고사를 한번 쳐 보셨으면은 화학 모의고사에서 보다는 좀 다른 얘기들이 좀 질문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화투가 가미된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화원은 크게 화학식과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화학식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것, 그를 통한 양적 관계, 원자의 세계 다르고 분자의 세계 다르고 그리고 이전에 반응을 다룬대요. 이때 반응은 주로 상염계의 반응과 산화반응의 반응의 얘기들을 좀 다뤄주고 있습니다. 반면 화2에서는 상태편, 기체와 액체 그리고 고체, 마지막으로 용액에 대해서 다루죠. 이 용액에 대한 정보들은 우리가 화학식 할 때 쭉쭉쭉 하다 보면 마지막에 농도가 한번 나와요. 이 농도의 훨씬 더 필요한 부분, 이쪽에서 이 베이스가 있으면, 요놈 베이스가 있으면 요 농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투에서 반응은 반응열이 얼마나 나옵니까? 물론 화학원에도 반응을 통해서 발열이다 흡열이다 하는 게 살짝 나옵니다만은 훨씬 더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반응 속도가 빠릅니까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가역 반응의 경우에 반응이 종결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 평형 상태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평형 상태를 다루면서 상평형과 산연결 평형과 산화환의 평형, 특히 산화환의 평형을 통해서 화학 전지와 같은 또는 전기 분해와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양적 관계까지요. 이 상평의 이 평형에 대한 것들을 배워 놓아야 또 이것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겨울 동안 방학 수업의 스케줄을 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화학원이라든지 또는 투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지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생각하고 화학원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교재는 하이탑이 될 것이겠고요. 하이탑 문제 다 풀어제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과고 화학선생님은 일단 지금은 1학년생입니다. 하이탑에서 문제를 많이 내겠다 계속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상회에서 내서 그렇지. 알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하이탑 하시겠고, 이것보다 좀 난도 높은, 저게 우리 모의고사의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 있죠? 고3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는 화학식 통해서 화학 반응을, 특히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루는 게 킬러 문제의 대표적입니다.
또한 산염기 중화 반응의 역시 양적 관계를 잡는데요.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중화의 양적 관계와 기체 양적 관계가 하나씩 다 실려 있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제라고 불려주는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과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이탑에 있는 문제, 산행기 양적 관계, 산화의 양적 관계를 봐야 몇 문제 안 실려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서 양적 관계를 이걸 좀 여러분들이 추가로 별도로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뭐 숙제 과제라고 해서 자이스토리를 하나 안내를 시키는데요. 꼭 자이스토리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화학원을 공부하면서 별도로 단원별 모의고사 모음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자이스토리 말고도 뭐 메가스터디도 있고 머더텀도 있고 또 기출의 향기, 뭐 풀수록 이런 시중에 다양하게 단원별로 모아놓은 교재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특히 이런 킬러 문항 정도 이런 것들은요. 그렇습니까? 맞지만 올해가 쉽게 남았다 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뭐 겪었겠지만 중3 때 올 초에 뭐 코로나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관계로서 학교생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대거 수업이 결손되는 바람에 문제를 그렇게 좀 독하게 어렵게 내지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보다 더 전 학년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공부량을 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3월 돼서 시작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버리십시오. 3월 되면 국영수를 할 것은 더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알겠어요? 미리미리 좀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원을 관통하는 언어는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원자입니다. 화학을 관통하는 언어는 원자입니다. 물론 비슷한 용어가 있긴 하죠. 원자 말고 원소와 분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뭐 화학의 언어 맨 처음 할 때 나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원자, 원소, 분자 정의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원자의 정의 중2 때 나왔잖아요. 원자의 정의 뭐예요? 그렇죠. 물질 쪼개다 보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리스어로 쪼갤 수 없는 아토머스에서 나와서 원자, 아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원자를 제시한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데모크리투스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현대화학에서 원자는 이래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네요. 돌턴의 원자설에서 말입니다. 돌턴은 원자는 안 쪼개진다. 뭐 아까 말했던 그지? 근데 진짜 안 쪼개집니까? 아니요. 원자가 쪼개지네요. 뭘로 쪼개집니까? 원자 핵과 바깥쪽으로 도는 전자로 쪼개집니다. 돌턴의 원자설 1801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1803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책도 있네요. 돌턴이 원자설을 제시했습니다. 원자는 안 쪼개죠.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 가지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는 서로 다른 질량 가죠. 그리고 일련의 화학 반응 중에서 원자는 변화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또는 생성되지도 않아. 그리고 원자들 간에 특정한 결합을 통해서 다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 라고 제시했는데요. 뜬금없이 밥 먹다가 스파게티 먹다가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진 않겠네요. 돌턴 원자설이 나왔던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돌턴 원자설 1801년 또는 1803년에 원자는 이래요라고 얘기했던 그 배경이 될 그 전의 얘기들 뭐 있을까요? 시연 이건 당신하고 나하고 수업을 했잖아. 기억이 안 날까요?
1700 후반대, 1700년대 후반대, 1770년대와 1790년대 화학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경험 법칙, 실험해 보니까 나왔던 법칙이 있습니다. 라보아제가 발표했습니다. 질량 보정 법칙입니다. 프루스트가 발표했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실험해 보니까 질량이 보존되고 실험해 보니까 특정한 질량 기대로만 화학 반응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돌더니 원자 설 하면서 제시하게 된 겁니다. 원자는 안 쪼개진다는데 예, 쪼개지네요. 핵과 전자. 누구의 발견이 먼저였습니까? 이건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나온 내용이죠. 핵의 발견이 먼저입니까? 전자의 발견이 먼저입니까? 네, 전자의 발견이 먼저였습니다.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음극성 실험 통해서. 이외에 톰슨이 제자였던 러드퍼드가 톰슨 모델에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쌤 당신 모델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네요. 핵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용어 정리 다시 한번 죠. 원자, 원소. 원소는 어떤 정의를 가집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성분. 예, 기본 성분.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성분. 이해됐어요? 따라서 물은 원소 물질입니까? 아니면 화물입니까? 물은 화물이죠.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잖아요. 분해가 가능하니까. 반면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분해가 될 수 없으니까 원소 물질이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뭐죠? 성질을 가지고. 그렇죠. 물질 성질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쪼개다 보면은 물을 더 이상 이제 수소와 산소로 극혈합, 공유결합을 끊으면 기존의 물과는 다른 성질 물질이 되겠죠. 핵을 쪼개보면 뭐 나옵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겠네요. 근데 한글로 양성자, 한글로 중성자 다 쓰기 너무 귀찮습니다. 기호로 쓰겠습니다. 양성자의 기호는 프로톤에서 나왔습니다. P 쓰겠고요. 중성자 뉴트론, 전자 일렉트론 씁니다. 질량과 전환을 한번 묻겠는데요. 여기서 양성자 한 개의 전환이 얼마예요?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예요? 양성 한 개의 질량이. 자, 오늘 수업 타이틀은 뭐죠? 몰입니다. 원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요. 그죠? 원자 한 개 질량은 매우 작습니다. 물론 원자 한 개의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씩을 다루기는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한 뭉텅이를 그렇게 들고 다녀야 될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몰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연필 12자로 모으면 뭐라 하죠? 다스. 예, 뭐 타 또는 뭐 다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반을 100개를 모으면 한 쌈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자의 질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원자를 이만큼 모을게요. 분자를 이만큼 모을게요. 그걸 우리는 몰이라 칭하겠습니다. 양성자 한 개를 질량이 얼마입니까? 너무 작습니다. 근데 양성자를 1몰게 모아요. 양성자를 6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아요. 몇 그램 나올까요? 1g 나옵니다. 양성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이 양성자 한 개의 실제적인 질량입니다. 이게 아우어 숫자가 되는 거죠. 이 숫자를 N0 또는 NA라 쓰면서 아우어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1몰기가 됩니다. 쌤 6.0이 아닙니까? 뒷.0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정리하게 들어가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대학교 올라가면 6.0이 뒤에 소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뭐 그런 정밀한 계산보다는 6 곱하기 10의 23승 퉁 쳐놓으면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원자를 1몰게 모았잖아요. 또는 원자를
6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았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인 수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저건 분자량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런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또는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g 이렇게 작은 숫자를 계속 들고 다니는 건 분명히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원자 한 개, 분자 한 개 들고 다니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량, 상대값이 필요하겠습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1로 삼겠습니다. 중성자의 질량은 1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만 그냥 1로 삼아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자의 질량은 약 1800분의 1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원자의 질량에서 전자가 차지한 질량의 비율은 거의 무시할 만하다. 그래서 원자 기본적으로 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자의 타입은 중성이에요. 왜 중성입니까? 하면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 서로 같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전자가 들어오거나 또는 전자가 빠져서 전기를 띠는 그런 입자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그렇죠. 이온이죠. 그럼 이온 질량은 어떻게 되는데요? 전자가 빠졌으니까 질량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질량이 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원자의 질량 대비 너무나 작아서 변화가 너무나 작아서 이온의 질량이나 원자의 질량이나 훔쳐보겠다는 거죠. Q, 전하를 뜻하고 있습니다. 양성자 한 개의 전하 또는 전자 한 개의 전하는 얼마일까요? 플러스 1 삼는 것은 상대값입니다. 전자 한 개의 진짜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전하를 가집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10의 마이너스 19승 들고 다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대값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나트륨 1 플러스라고 써둔데 이 나트륨 1 플러스는 전자 한 개를 잃었잖아요. 그지? 진짜 전하는 얼마 됩니까? 하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되는 거야. 이랬어요? 산소에 2-를 썼어요. 전자 두 개를 얻어왔대요. 그럼 진짜 전하량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그걸 다 들고 다니는 건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상대값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것일 뿐이라고요. 이해했어? 오늘 타이틀 몰. 화학꽃은 양적 번개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얻기 위해서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 반응물을 몇 그램 집어넣어야 됩니까? 반응물 몇 리터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려고 하는 게 그게 화학이에요. 그걸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원자 한 개의 진짜 질량보다는 1몰개의 질량 이걸 다루겠다는 거죠. 분자 1몰개의 질량. 이해했어? 마찬가지겠습니다. 원자가 아니고 분자를 1몰개 모아요. 분자 6 곱하기 10의 이상승에 모았잖아요. 그러면 분자량에다가 결합을 붙인 숫자가 나오죠.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자량 뭐고 분자량 뭡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원자를 내는 기준은 화학이 발표된 뒤 화학이 개념이 정비된 뒤부터 1801년에 보통 원자설부터 시작해서 꽤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원자번호 6번 탄소 질량수 12짜리 요놈을 12.00으로 하고 나머지를 얘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타내는 게 원자량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원자량이라든지 분자량이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단위는 없어요. 단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1몰당 질량으로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억지로 써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자량의 단위, 분자량의 단위 원래는 없습니다만 억지로.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질량수 1짜리 수소 얘는 원자량이 1.008이에요. 그 말은 얘 한 개의 질량과 요놈 한 개의 질량은 12대 1.008이라는
비율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원자량은요. 정수가 딱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탄소 12짜리는 딱 12.00이 되겠는데 동위원소의 존재비까지 고려하면 탄소의 원자량, 평균 원자량은 12.01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얘기를 썰어봤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고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주기율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소 기호를 이렇게 한번 써봐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고 써봤습니다. 여기에 왼쪽 상하단과 오른쪽 상하에 쓰는 여러 가지 숫자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맨 처음 왼쪽 하단에 쓰겠습니다. 나트륨은 11이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우리는 원자 본후라는 이름을 씁니다.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원자번호 도대체 뭘 나타냅니까 하면 양성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양성자가 한 개 있습니다. 원자번호 1번, 양성자 2개 있잖아. 원자번호 2번, 양성자 11개 있다고요. 원자번호 11번 되겠습니다. 자연상태 산출되는 원자번호 92번 우라늄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까 여러분 원자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중성이 있잖아요. 왜 중성입니까 하면 양성자의 전환의 총합과 전자의 전환의 총합이 서로 같아서 중성입니다.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아서 중성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를 알겠다는 것은 중성 상태의 전자의 개수를 알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중성의 원자에서 말입니다. 원자 11번 나트륨이라는 것은 양성자가 11개 있는 원자 핵을 가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른쪽 상단, 왼쪽 상단에 쓰는 건 뭡니까 하는데요. 질량수라는 이름입니다. 질량수는 그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합을 나타냅니다. 나트륨은 질량수로 보면 23을 쓰고 있네요.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합이 23개래요. 양성자 11개 있다는 것은 기본 디폴트 값이니까 중성자는 12개 있는 이런 원자핵을 가지거든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른쪽 상단에 쓰는 건 뭔데요?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쓰는 것은 전자를 얻거나 잃을 수 있겠다 했잖아요. 전자를 얻거나 잃었을 때 이온이 됐을 때의 전하량에 대한 표시입니다. 나트륨은 기본적으로 전자가 11개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큰 2단에서 한번 살짝 배워봤겠지만 첫 번째 전자 껍질 K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주양자수 N 꼴 1껍질입니다. 여기에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L껍질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주양자수 2가 됩니다. 여기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갑니다. 오비탈 나중에 공부하시겠고요. 참고로 오비탈 얘기는 1학기 교과서에 나옵니다. 세 번째 전자껍질이에요. 주양자수 3입니다. 여기 전자가 하나 있는 상황이에요. 1조 원소입니다. 최강 전자 1개 있어요. 원자가 전자 1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이 전자 1개를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자 1개가 날라버렸다면 나트륨은 1 플러스 양이온이 잘 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특히 알다시피 1조 알칼리 금속이죠. 오른쪽 하단에 쓰는 건 뭔데요? 오른쪽 하단에 쓰는 것은 그런 원자 또는 이온의 개수죠. 나트륨 1 플러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소의 투만수와 결합해서 잠시만요. 산화나트륨이라는 화합물을 만들려고 할 때 얘네들은 과연 몇 대 몇입니까? 몇 대 몇으로 결합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공부해볼게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공부해야 되는 거. 이온 결합할 때 개수가 몇 대 몇 하는 거죠. 서로 컬스내에서 2대 1 되겠습니다. 물론 굳이 1이라는 숫자는 쓰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괜찮다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산화나트륨 화합물을 이렇게 써본 화학식으로 써보는 그림이 되겠네요. 아까 여러분한테 원자량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원자량 점수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져요. 질량수하고 비슷한데 그냥 퉁 쳐서 같이 쓸만한 그 용어가 바로 원자량입니다. 보통 나트륨의 원자량이 얼마 됩니까? 22.998 그렇게 됩니다. 22.998이다 그냥 23이나 그렇죠? 쓰겠다는 거죠. 수소 원자량 1.008입니다.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까지 고려해도 1.008입니다. 그냥 1 써도 큰 문제 되지 않겠다는 거죠. 보통 화학에서 5%룰 정도 쓰거든요. 뭔 뜻입니까? 하면 오차 범위 5% 정도는 정답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테스트를 칠 문제 두 문제인데요.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그 개수에 대한 정보를 따져봤을 때 7.01개 대 6.98개가 있어. 개수 B가 7.01 대 6.98? 이 정도면 1대1로 3만 하는 뜻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런 형식의 아주 정말 점수가 이쁘게 기가 막히게 떨어진 문제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는 거야. 여러분 시장 중학교 때 문제 풀면서 염류 구하면서 그죠?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하는 그런 형식의 질문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연에서 산출되는 원자 92번 우라니까 다 외워라. 이게 미션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떻게 다 외워? 쌤 화가 나왔어요. 쌤 원자가 40번만 누구예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과거 가수도 말입니다. 조금 더 오가면 21번부터 스칸디부터 시작되는 게 전이원소였는데요. 전이원소 한 줄. 다시 말하면 30번 엄밀히 말하면 30번 아이는 전이원소는 아니에요. 29번 구리까지가 전이원소인데요. 그거에 대한 오비탈 정도 하나만 더 플러스 알파 해주면 과거 1학년은 충분히 커버칩니다. 아까 나트륨 보다시피 이게 전자 껍질에 대한 걸 우리는 줄기라는 이름을 씁니다. 7줄기까지 있습니다. 나트륨은 전자 껍질 3개 있으니까 3줄기가 되는 거죠.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들의 전자들은요 화학반에 참여 안 해요. 원자가 전자, 요게 화학반에 참여해요.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몇 개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조기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근데 어차피 7주기가 있습니다만 7주기가 다 필요하지 않다 했죠. 20분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근데 한 개 있다 해서 1조, 2개 있잖아 2조. 중간에 아까 말했던 전이원소 3에서 12조금 빼고요. 최고 전자가 3개 있습니다. 13조, 14, 15, 16, 17, 마지막 18조까지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네요. 워낙에 잘 알고 있을 거라서 원자번호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4번 헬륨, 5번 금속,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로린, 10번 네온. 지겹도록 공부해봤던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죠? 1번 나트륨, 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금속, 15번 틴, 16번 황, 17번 염소, 18번 아르곤, 19번 칼륨과 10번 칼슘 되겠네요. 난 아직 주기표를 다 못 외웠어요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봅니다만은 그죠?
여러분한테 주기표를 다 외웠어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 13번 누구야 할 때 소열립의 분당 이렇게 세서는 곤란합니다. 원점 13번 누구야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알림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중에 15 적어서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늦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아는 사람 빨리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답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까요? 아니요. 첫 번째 답한 사람은 그 사람 속도 맞춰지게 됩니다. 이건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 사람들이 주급 다 외웠지? 라고 해볼 거예요. 예, 다 외웠습니다. 그래? 원점 16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누군 빠르게 확인을 얘기할 것이겠고 물론 오답을 내는 학생도 없지 않았겠죠. 그래 잘해보고 있네 하면서 누군가요? 16번 이렇게 세고 있다면 늦죠. 한두 번 늦는 걸로는 뭐 크게 데미지가 안 쌓일 건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하기 재미가 없죠. 나는 빨리 답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미 이런 주기표 1번부터 20번까지 다 공부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손위 형제들이 있으면 이런 문답해 주십시오. 2주기 18쪽에서 누구야? 뭐 원자고 16번 누구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빨리 캐치될 수 있도록요. 그래봐야 꼴랑 20개 원서밖에 더 돼요. 영어 단어 일주일에 던져대는 영어 단어 외우라고 하는 게 뭐 못해도 한 100개, 200개씩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냥 꼴랑 2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결표를 알겠다 하는 것이 원점 7번 질소 몇 쪽이야가 할 때 바로 2주기 15쪽이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기왕이면 좀 더 나간다면 나중에 오비탈 배치할 때 오비탈이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게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쓰면 합니다. 알겠어? 오비탈은 뭐 이쪽 3주 세 번째 주에 시작하겠네요. 자, 질량수를 쓸게요. 질량수와 원자량이랑 비슷하죠. 수소 질량수가 1입니다. 원자량은 1.068이에요. 그냥 충청도예요. 심지어 대부분의 문항에서 수소 원자는 1이라고 그냥 점수로 찍어줘요. 헬륨 4입니다. 리튬 7은 서킷 시험 잘 안 나옵니다. 벨륨 9 그렇게 시험 잘 안 나옵니다. 반면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이건 단골 위주죠. 물론 시험 문제에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라고 적어놓기도 하겠습니다만 미리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쭉 살펴봐서 산소 원자량이 뭐지? 16이네. 그렇게 하는 건 분명히 문제풀이의 차이가 있다고요. 프로린 19 요즘 들어 새학기 들어서 프로린 19를 가지고 문제 특히 기체만 양쪽 공리 문제에서 꽤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온 20은 석기 잘 물어보고요. 나트륨 23, 마그네슘 24, 알루미늄 27 특히 금속들을 이거 3인기 얘기할 때 산에다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금속 간의 뭐 반응을 양쪽 관계할 때도 꽤 자주 나오는 놈들이 요 세 놈입니다. 기술 28은 별로 잘 안 나오고 인 31은 생명과학 쪽에서나 잘 나오고 화학에서 잘 안 나와요. 반면 황 32 매우 잘 나오죠. 아르곤 40, 칼륨 39, 칼슘 40 원자량 순으로 배열해서는 좀 안 맞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죠. 5가 더 할게요. 세 가지 원소의 원자량은 여러분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번호 26번 철입니다. 29번 꿀이고요. 70몇 번일 것 같은데 은입니다. 원자량, 철의 원자량은 56입니다. 우리 64고요. 뭐 엄밀히 말하면 63.5긴 합니다만 64로 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은 108입니다. 중3 때 일정 성비 법칙을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쳤습니다. 구리와 산소 반에서 산화물이 2가 만들어질 때
4대 1대 5의 질량비가 된다는 거. 그게 구리가 64의 원자량, 산소가 16의 원자량을 알고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즉 CuO 산화구리 2가 만들 때 구리 64대 산소 16의 4대 1의 질량비로 결합된 게 산화구리 2라는 물질이라는 거죠. 뭐 충분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연습삼아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표 원자량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해보십시오. 준호야? 네. 마이크 거네요? 자, 동요수 하나만 하고 좀 쉴게요. 볼턴의 원자 설 해놨습니다. 볼턴 원자 설, 원자 법칙이 아니에요.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 법칙은 법칙이에요. 그런데 볼턴의 원자 설은 볼턴 원자 법칙이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고쳐야 되는 부분. 예, 고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원자는 안 쪼개진다는데 쪼개져요. 꼭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 가진다고 했는데요. 그럴까요? 그렇진 않죠. 예. 동위 원소의 존재 때문에 같은 종류의 원자가 같은 질량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수소, 원자 원자만 수소를 주겠습니다. 얘는 양성자 하나 있는 건 뭐하나? 똑같아요. 바깥쪽에 전자 하나 들고 있는 것도 어때? 똑같아요. 근데 질량수 1자리와 질량수 2자리가 다르네요. 질량수 2자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중수로는 좀 더 무거운 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2배 됩니다. 물론 존재 비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면 압도적으로 이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1.008을 가졌는데 뭐 거기에서 큰 차이 나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말입니다. 얘는 좀 다르네요. 대부분 산소, 얘는 질량수 16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누구보다? 산소 18자리보다 많습니다. 근데 염소는 좀 아니네요. 원자로 17번 염소 질량수 35자리와 원자로 17번 염소 질량수 37자리가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대략 4분의 3대 4분의 1의 존재 비율, 3대 1의 존재 비율을 가져요. 그러니까 내가 염소를 쓱 컸다 했을 때 3원짜리 염소만 쫙 컸다라고 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산소는 이게 뭐 거의 99%거든요. 산소는 16자리만 쫙 컸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염소는 평균 원자량으로 사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35짜리가 4분의 3의 존재 비율을, 37은 4분의 1의 존재 비율. 물론 화학적 성질 당연히 똑같죠. 질량이 크다 해서 나트륨 2개랑 요만나트륨 만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35.5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질량수 단위로 이렇게 썼는데요. 염소만 평균 원자량 단위로 쓸게요. 35.5 말입니다. 맞지만 이렇게 쓰면 0.5 들어가면요. 0.5 들어가면 중성자리 반절만 넣었다 이런 얘기가 절대 될 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 단위로 원래 질량수 쓰는 자리에 그냥 평균 원자량 단위로 내가 써봤을 뿐이에요. 질량수 35.5인 건 아니에요. 존재 비율까지 고려한 거예요.
원자번호 5번 분수가 있습니다. 얘는 질량수 10짜리와 질량수 11짜리 두 가지의 동위원소를 가져요. 얘는 평균 원자열이면 10.8입니다. 존재 비율이 몇 대 몇 될 것 같아요? 이놈의 비율이 x만큼 있다면 얘는 1-x만큼의 비율을 가질 것입니다. 질량수 얼마라고? 10짜리예요. 얘는 11짜리라고 했네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10.8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x는 그래서 한수 계산해보면 0.2가 나옵니다. 0.2 대 0.8 되겠습니다. 이런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염소 밑에 브로민이라고 있어요. 이 브로민은 79의 질량수와 81의 질량수가 2분의 1 대 2분의 1의 존재 비율을 가져요. 브로민 평균 원자는 얼마 나올까요? 8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로민을 80 했을 때 80짜리만 짝짝 있는 건 아닌 거예요. 80짜리 오히려 없어요. 79짜리와 81짜리가 1대1로 있는 이런 비율인 거예요. 이해했어? 자, 오늘 여기 동요소 정도까지만 했고요.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정리하면 뭐 바깥에 나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든지 샤워 해보십시오.